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11월의 첫날, 금요일 첫 거래일이 있었죠. 그래서 주말에는 시황 방송이 원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특별히 증시의 방향과 수급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 어, 시황 방송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자, 미중 무역 합의 온도 차가 있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굳이 뭐 이거를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중간중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자, 다우 지수가 드디어 27,100포인트 어설프게 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살짝 밀렸다가 결국 돌파를 했습니다. 갭으로 돌파했어요.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러면은 이제 뭐 50 몇 포인트밖에 안 나왔죠. 52포인트, 3포인트, 53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은 되네요. 뭐, 금방이죠. 뭐 53포인트는. 네.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자,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갱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8,400포인트 위쪽으로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이야 뭐 진작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 있었고, 그래서 S&P 500을 나스닥이 먼저 따라하고 다우도 따라갈 것 같다라는 어,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미증시는 잘 해냈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용 통계 쪽으로 뭐 좋은 소식이 있었죠. 10월에 이 GM 파업 노동자들이 이제 일시 실직을 했죠. 그래서 어, 5만 명 정도 추정되는데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건수가 12만 8천 건을 나타내서 뭐 예상치 7만 5천 건을 상회하는 좋은 지표가 나왔다. 그리고 실업률도 3.6%로 전월 뭐 3.5%에 비해서는 살짝 올랐지만 그래도 수준 자체가 50년 만에 뭐 거의 최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시장이 지금 양호하구나 미국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양호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합의를 앞두고 있죠. 이제 1단계 무역 합의. 그래서 상무부의 로스 장관이 1단계 무역 합의안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원래 합의문 서명을 한 15일, 16일에 열리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칠레가 제가 이거 진작 말씀드렸죠. 칠레가 폭동이 일어났는데 지하철 50원 이건 기폭제일 뿐 그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칠레도 이제 부정부패가 심하고 해서 그 문제가 그냥 골마서 터진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골맞던 게 그냥 터진 것 뿐입니다. 50원 때문이 아니에요. 예, 괜히 기사만 보고 그 제목만 보고 50원 때문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문제가 됐고 뭐 월마트 뭐 140여 개 지점이 뭐 그 사재 기간이 약탈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슈 다 드렸었죠. 계엄령 나오고 밖에 못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작부터. 그래서 제3국에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얘기 나오는 게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아이오와주 쪽을 지금 뭐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직 확정됐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미국 농업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작정을 하고 이거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신의 표밭을 잘 다지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뭐 확정되면은 11월 중순 정도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번 주 안에는 발표가 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스케줄을 정하겠죠. 그래서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의 강력한 한 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온도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는 원칙 부분에서는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남은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온도차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괜히 너무 작은 미니들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못 보이면 괜히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정도면은 전에 휴전 협상한 거랑 뭐가 다르냐? 조금 더 나아진 거지 크게 다를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60% 정도까지 합의를 하려 한다. 계속 이제 1단계 합의를 키우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점점 최대한 키워서 하려는 거고 중국은 질질 끄는 것도 좋죠. 중국은 질질 끄면서 관세만 보류하고 해도 그래도 뭐 최악의 상황 벗어난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중국도 급합니다. 네. 관세 보류만 해도 한시름 넘긴다 정도로 보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차가 있다. 이거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각자 국가의 입장이 있는데 이 정도 온도차도 없으면은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온도차는 뭐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하도 제롬 파월 의장을 공격하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퍼팅 못하는 골퍼에 비유하고 그러니까 최악이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다라는 무능하다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는데 이게 연준 의장의 해임을 논하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연준 의장 해임을 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답을 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파월 의장에 강력하게 피력을 할 뿐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애초에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이 대통령 쪽하고 연준하고는 별개의 기관으로 일부러 놔둔 건데 자꾸 너무 압박을 하면은 이 독립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따로 놔둔 건데.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끼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하는 형식이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현재 이제 한번 달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 통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연준이 기존에 불필요하게 지나친 긴축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약간의 숨고르기인 거죠. 너무 파워를 몰아붙였으니까 이 정도에서는 한 템포 쉬어줘야 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11월에 첫 거래일 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뭐 좋다. 2100포인트 뭐 이 구간을 이제 단위가 바뀌는 구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2100포인트를 올라와 줬는데 그래서 2130까지는 빠르게 올라가 줘야 되고 여기는 뭐 지나가는 구간으로 한 2200대까지는 가주면은 여러분들도 웃고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일단은 2200 초반 정도는 가줘야 되고 이 구간을 넘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내년까지 해서 빠르게 더 강력한 증시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뭐 요 구간에서 정체가 오래되면은 조금 힘들게 미국은 저렇게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힘들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해질 것 같아요. 수급 동향 간단히 봐드리면은 뭐 외국인이 코스피는 소폭 매수했고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관망의 수급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큰 매수세도 없고 매도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전날 뭐 대량 매수했었는데 이날도 매수가 들어와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찔끔찔끔 대량 매수 한번 해가지고 매수 쌓아놓고 다시 매도
매수 또 쌓아놓고 다시 매도 이걸 반복했었는데 이제 다시 매수를 쌓아놓는 이런 구간으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재밌죠? 매수했다가 줄였다, 매수했다 줄였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매수를 쌓고 있다. 매수를 이렇게 쌓으면은 그래도 방향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가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수급입니다. 그리고 옵션 동향도 최근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고 풋옵션이 매도가 좀 나왔죠. 이날은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 풋옵션이 뭐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요 옵션 동향, 선물 동향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윗방향을 막아놨던 콜옵션을 점점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돌파하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이런 수급이 나오고 있다. 거의 선물 받쳐주고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주식을 일단 매도하지 않고 있고 소폭 매수도 하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만 중립이고 코스피는 굉장히 좋은 수급이다. 첫 거래일 아주 만족스러운 수급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양호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적절히 상승이 나왔다. 코스닥은 뭐 엄청나게 가파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조금 쉬었다가 또 꾸준하게 약간씩 해서 올라가고는 있죠. 120일선도 올라타고 뭐 양호합니다. 위쪽에 680에서 700 사이에 여기에 241선도 있고 저항 구간도 있으니까 이 구간을 빠르게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라도 두들겨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자, 삼성전자. 아이고. 자, 삼성전자. 자, 첫 거래일 지수 상승을 하는 뭐 견인이 필요한 주도주답게 뭐 1.6%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5만 원을 두들기지 않는 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5만 원 근처까지 내려와도 두들기고 가는 것보다 자꾸 두들기면 한번 이탈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들기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게 주가에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구간은 지금 자율등락 구간이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습니다. 쉬어야 될 자리에서 잘 쉬면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다. 빠르게 못 간다. 쉬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최근에 추세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었다. 단기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이 추세선 그려놓고도 제가 계속 단기를 강조했습니다. 뭐 길게 하이닉스가 뭐 주가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블록들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거는 뭐 선반영된 것으로 해서 실적이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을 텐데 3분기 실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된 것이고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면은 재료 노출로 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긴 안 좋은데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좋았습니다. 예상을 워낙 바닥에 깔아놔서 예상보단 좋았어요. 역시나 실적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SK하이닉스 편 따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실적 뭐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82,000원만 넘어가도 괜찮은데 83,000원 구간이 뭐 기존의 고점이니까 고점을 자꾸 낮추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83,000원을 넘어가야 된다. 한번 넘어갔었죠.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오래 쉬어야 되거나 이런 모양은 아니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다르게 8만 원 위쪽에서 한 번 정도 더 위쪽으로 뻗어 나가 주는 게 주가의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닉스는 뭐 이번 주가 됐든 해서 한 번 정도는 위쪽으로 기존 고가를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은 20만원 위쪽에 넘어갔는데 이렇게 한 차례 위로 올라가야 조정받아도 버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241선 조정을 받고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20만원 위쪽을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 차례 이렇게 양봉을 나와서 20만원 중반 이상 쪽으로 올라가서 21만원까지 붙으면 좋고요. 뭐 7천원, 8천원이든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안에 이렇게 해줘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21선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위에서 위쪽으로 가서 두들기고 오면 좋고 22만원에서 22만 5천을 두들기고 내려오면 좋고 두들기고 내려오지 못해도 요 위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21선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은 지지받고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모양도 괜찮고 하니까 셀트리온 지금은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는 게 좋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21선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게 돼 있어요.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완만해져도 위쪽에서 완만해지는 게 더 좋다.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의 이 탄력을 위해서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간단하게 미국 이슈랑 뭐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11월에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11월 수급 동향이나 첫 거래일 움직임으로 보나 11월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인 뭐 아이오와주 쪽에서 서명식을 하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상승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뭐 아주 큰 건 아니어도 약간의 도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은 이제 10월은 쉬었으니 11월은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